세계적인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의 대표작 다이하드에서 보여줬던 멋진 액션과 강렬한 눈빛을 생각하면 치매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데요. 특히 브루스 윌리스가 걸린 치매는 50대부터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젊은 치매라고 하는데 증상 또한 우울증과 비슷해 조기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 남성에게 발병하기 쉽다고 하며 초기 증상을 보였을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 성격이 변했다, 나이가 들어 우유부단해졌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정도라 초기 진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 치매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논문으로 검증된 정말 효과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루스 윌리스가 걸린 치매의 이름은 전두축두엽 치매입니다. 이것은 45세에서 65세 사이에 주로 발병하여 중년 치매로도 불립니다. 보통 노인이 걸리는 치매는 기억력이 빠르게 감퇴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젊은 치매는 기억력보다는 행동과 언어 기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두엽이 행동과 판단 등을 조절하며 측두엽은 언어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격의 변화. 공격적이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간혹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친 장난을 친다거나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취향이나 기호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상 행동. 도둑질, 특정 대상에 대한 집착, 동일한 말 반복, 남의 말 따라하기, 항상 쓰는 물건이나 사용 방법을 잊어버리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실제로 2007년 일본에서는 도둑질 등의 비이성적인 일탈 행동으로 해고된 중장년층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식욕과다, 성욕과다, 폭력적 성향이 강화되는 것 역시 흔한 증상들입니다. 세 번째, 언어기능 장애. 인지장애나 행동에는 큰 이상이 없이 언어기능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말을 더듬는다거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한 물건이나 단어의 뜻을 잊어버려 단어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말귀가 어두워졌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대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무력증.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고 착각할 만큼 우울한 모습을 보이거나 의욕이 없거나 체계적으로 일 정리를 하지 못하거나 무언가를 판단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껴 우유부단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정리정돈을 잘하지 못하여 집안이 엉망인 것 역시 흔하게 보이는 증상들 중 하나입니다. 항상 깨끗하게 집을 정리하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집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나이가 들어 이제 귀찮나 보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법의 핵심은 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젊은 치매의 발병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있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브루스 윌리스의 경우 유전적인 요인으로 전두축두엽 치매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영화배우로서 항상 대본을 외우던 습관이 그나마 발병을 늦추게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읽기. 책, 신문, 잡지 등을 꾸준히 읽는 것은 어휘 이해력, 사고 능력을 향상시켜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기사를 읽거나 여러 글을 읽는데 스마트폰으로 읽는 단문은 오히려 난독증을 유발하고 긴 글을 읽기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이로 된 긴 글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게임하기. 체스, 퍼즐, 스도쿠와 같은 게임을 하면서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 배우기. 악기나 기술 등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잠들어 있는 두뇌를 깨우는 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뇌의 신경가소성을 촉진시키는데 신경가소성이란 신경계의 기능적 및 구조적 변형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잠들어 있던 뇌의 각 부위를 흔들어 깨워 정상적인 기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 만나기. 독서 모임이나 등산 모임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활동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사회적 참여를 통해 기분이 전환되고 고립감을 줄여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외우기. 요즘 전화번호 외우는 분 극히 드물죠. 그러나 전화번호, 가족의 생일, 혹은 성경 구절이나 좋은 명언 같은 것을 외우는 습관은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좋습니다. 6번째,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하기. 뇌의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물리적인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관에 무리가 가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병은 꼭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 야채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입니다. 7번째, 규칙적인 운동. 꾸준한 신체 활동이 치매 발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운동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새로운 뇌세포 성장을 촉진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뇌의 기능도 차츰차츰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홀로 집안에 고립되어 핸드폰과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활동을 하며 뇌를 깨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더 많이 기억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